자, 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2년도 대비 북소영 전공 역사 합격자 설명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매년 1월 중순 정도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2월 달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하게 됐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크게 이제 두 타임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타임은 이제 그 역사 기출 문항별 총괄 비교 분석표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용 필독서, 그리고 공부 방법, 기출 분석 방법,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타임에서는 이제 제 그 북소영 강의 홍보와 소개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11.0 그 기출 북소년 교재 자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 듣고 강의 도중에 제가 이제 인증번호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타임 하나, 두 번째 타임에 두 개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 기억해 뒀다가 밑에 댓글로, 비밀 댓글이에요. 비밀 댓글로 그 공지가 있어요. 그 공지 양식에 따라서 그 비밀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심원영 계정 교과서와 관련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받으시면 세계사하고 뭐 동아시아사 요 파일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밑에 강의 그 설명회 강의 듣고 밑에 꼭 이제 뭐냐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교의나 상원 정도 되고 대정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랑장 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등업을 해드릴게요. 중랑장 등업을. 그래서 중랑장으로 등업되면 북소형 기출 자료실이나 게시판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볼게. 21년도 기출문제 문항별 총괄 비교 분석표를 볼게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했던 건데, 전반적으로 21년도 기출문제를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 작년에 20년 기출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좀 쉬웠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거야 매년 이제 나오는 문제니까 그 유형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난이도가 몇 년도 난이도가 비슷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8년도, 19년도, 18년도 난이도 정도 될 것 같아요. 18년도. 그러니까 19년도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 18년도 정도 난이도가 됐고, 요 정도 문항이면, 요 정도 문제면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높은 점수를 얻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몇 문제 제약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내갖고 공부 하나 많아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제 이상한 문제가 많고, 그러다 이제 요걸 얻어먹어갖고 요번에 출제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좀 약간 그 점을 고려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나름대로 변별력도 있고, 문제가 그렇게 뭐냐면 약간 쪼잔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잘 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제가 이제 A 유형, B 유형, 그 다음에 C 유형, 그 다음 D 유형으로 나눴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들, 그 점수 비중들, 해당 문항들을 이제 나눴고, 그 이런 문항들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태도나,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북소형 교재와 연결돼 갖고 한번 이제 그 적어놨는데, 요런 것들 어느 게 A 유형에 속할지, 어떤 건 B 유형에 속할지, C 유형에 속할지, D 유형에 속할지는 상당히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뭐냐면 개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두세요. 예, 참고를. 제가 매년마다 그 기출 총괄 비교 분석표를 만드는데 요번 연도에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해당 문항, 발문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표시가 있죠.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일단 뭐 전공 A, 전공 B는 이제 알죠. 그럼 여기는 이제 번호예요. 번호. 예, 문항 번호. 그다음에 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시가 있죠. 요거는 발문 순서예요. 네, 발문 순서. 자, 볼게요. 잠깐. 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5번 있죠. 5번. 5번을 보면 5번 문항에 자, 발문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발문이 이제 로젠의 분류 기반. 예, 그래서
예, 의식의 유형.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발문이고 사례 2에 나타난 과거의 의미를 쓰시오 하면 두 번째 발문. 그리고 가로 안에 기획의 공통에 들어간 내용을 쓰시오 하면 세 번째 발문. 여기 네 번째 발문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발문을 이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5번의 첫 번째, 두 번째 발문은 요거와 요거겠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죠. 크게 제가 이제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출 유형을 나왔어요. 기출. 기출. 그래서 이 기출 주제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기출 분석만 잘하면 한 90%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43점이야. 80점에 43점이면 거의 50%죠. 예. 그래서 요번 연도는 기출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17, 18, 19년도 쭉 넘어가면서 기출 주제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기출과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연도에서는 기출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거의 50% 정도가. 예. 이 기출 주제는 요거는 이제 그 번번력이 한 중간 정도인데 득점을 뭐 했다고 해서 합격은 보장하지 않아요. 예.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들은 이 기출 주제에서 많이 합격 많이 마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기출 주제에서 뭐냐면 못 맞췄다, 득점하지 못했다면 합격에 상당히 지장이 죠. 예. 그래서 이 기출 주제에서 한 8, 90% 맞추고 나머지에서 플러스 알파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출은 분석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이제 기출 분석 관련된 내용들 좀 해드릴 텐데, 자, 제가 볼 때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역교훈이 11점, 한국사가 11점, 서양사가 11점, 중국 기타사가 10점이야. 예. 약간 이제 뭐냐면 딱 비중을 보니까 그 비등비등하고 있는데 특히 역교훈에서 이제 기출 주제가 많았어요. 역교훈 같은 경우에 한국사와 세계사에 비해서 그렇게 문항수단지 점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11점이라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다른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역교도는 항상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 항상 나온 데서 나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교도는 그래도 10문제면 거의 8, 9문제. 거의 그 기출 주제나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그림 사진 자료나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보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총괄학습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전에 기출 주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항상 분석을 해서 끼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상한 검은 책의 어디 부분, 어디 논문책의 어디 부분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왜그 책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들 골라서 보시는 분 있죠? 역경에서 하지 마세요. 진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제가 9편에다 기출 주제 역교동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놨어요. 요거 들어가서 암기를 하시면 뭐냐면 크게 대박 터뜨릴 거야. 요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서 강독 강의 때 역교도는 항상 기출 주제만 나온 부분만 꼭 집어가지고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 한두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틀리시면 돼요. 그냥 운 좋게 맞으시면 되구나. 네. 그런 것들 신경 쓰면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한두 번에 합격하고 싶잖아요. 뭐 장수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딱 집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역교 부분은 이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서양사, 뭐 중국사. 네. 요번에 기타사는 뭐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굳이 찾자면 이제 요번에 나온 게 그 다리우스 1세 정도? 요 정도인데 자, 하여튼 요 부분들도 이제 기출 주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들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이나 강의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전반적 흐름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국성의 교재 2편. 음. 2편은 문제만 보아준 거고 요게 옆에 답이 달린 게 3편이에요. 요약편도 있고요. 그다음 근거편이 4편이에요. 그래서 2편, 3편, 4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제가 이제 그 예전 파일 같은 거 다 올려놨고 11.0에도 그 파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되면 그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묶어놓은 거 있어요. 총괄평가 7편이 있고
이 모의고사 복습 8편 있는데 요걸 하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있잖아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많이 풀고. 왜냐하면 이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인출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기출은 남들 다 풀 수 있는데 자기가 못 풀면 확실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공부해야 돼. 여기는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비율은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나 교과서를 다독하면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나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요 부분에 속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요번에 매직건이라든지 문호왕 지석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예, 간상성 전투.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교과서도 잘 나오고 그다음 혼인 이제 한능검이라든지 그다음 KBS 뭐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주 보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서 교과서를 다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기출 주제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서 다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출 주제를 맞췄으면 여기에서 한 상당수가 맞히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야. 여기 한 8, 90% 여기 6, 70% 맞추시면 합격권에 들 수 있는 거야. 요즘은. 그리고 요건 답안이 명확해요. 기본서나 교과서 있어. 예. 요런 문제도 이제 기출 주제만 적지만 역교론이나 한국사, 뭐 서양사, 중국사 이렇게 있는데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자, 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아메리카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개론서라든지 교과서를 다독을 하셔야 돼요. 다독. 예. 요즘에 제가 요약 정리하시고 단권화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저는 다독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독을 해서 매번 읽고 거기에 줄을 치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6편을 만들었어요. 진단평가, 6편 형성평가, 진단평가 했어. 문제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총괄평가나 뭐 모의고사처럼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출 유형에 맞춰서 만든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인출용이에요. 예, 인출용으로서 6편이나 5편 진단평가 읽고 거기 보시면 제가 몇 페이지 몇 가지 다 적혀 있어요. 예, 요 파일도 공개를 해드려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도 이제 보면 좀 기출 아닌 것들 좀 많거든요. 요번에는 모의고사를 제가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문제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풀어보도록 하는데 특히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출 외에도 다양한 데서 골라서 내요. 이상한 데서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본서나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안 냈던 부분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즌 1과 시즌 2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2월 중순 때부터 하고요. 시즌 2는 10월 달 정도예요. 그래서 시즌 1 모의고사 한 40회, 시즌 2 모의고사는 한 14회, 5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시유형인데 시유형은 이제 해석의 논란이 문제, 그리고 어떤 논문이나 기타 잡서들 그리고 뭐 어디서 뭘 했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되게 변별력이 낮은 문제고 운이 좋게 이제 출제자 관점에 따라 서술하면 득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맞으면 좋긴 하는데 그렇다고 요것만 때려 맞췄다고 해서 특별하게 합격권에 든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요거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A유형과 B유형에는 꽂히지 않고 C유형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좀 몇 문제 나오면 예를 들어 뭐 상해 조개 막 그런 문제도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든 이상한 책을 골라가지고 한번 맞추려고 달려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께서 만점 방지용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그걸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예의상 틀려주시면 돼. 차라리 A형과 B형을 집중해서 맞추시면 된다. C형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기출문제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외로 요번에는 문제 별로 없었어요. 뭐 한국사는 한 3점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해 족에 관련된 뭐 소도회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문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소도에 맞췄다고 합격한다는 거 보장할 수 없고, 제 답안을 받는 소도에 쓴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예, 어, 태평전국 답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거기에 죽자고 달려들고 논쟁할 필요 없어. 요 부분은. 예, 합격자분들은 요 문제를 맞춰서 합격한 게 아니라 A 유형과 B 유형을 많이 맞춰서 합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D 유형이죠. 작년부터 보였던 그 역교는 추론 문제, 작문형 문제죠. 야,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교도 문제 상당히 비중을 깔았거든요. 이 문제도 좀 약간 어려웠고, 그래서 간심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저도 이제 거기에 채점 들어갔던 교사분을 통해서 이제 아름아름 답안을 알 수 있었는데, 자, 근데 요번에 이제 나온 문제 유형을 보면 역교론 추론 문제가 단독 문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전공 A 한 문제고요. 12번 문제. 그리고 가끔 이제 문항별로 전공 B 12번 문제 11-두 번째 발문. 이게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인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제가 전공 A를 풀어봤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국어 실력만 좀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2번과 3번 관련된 내용은 목표와 평가 방법의 일치성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추론용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육과정의 교육학을 좀 알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시즌 1 모의고사 때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관련된 문. 그래서 역교는 추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문제를 내다가 아직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내더라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냈다는 거야. 내년에는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또 교수님이 생각이 달려서 요걸 더 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개 유형을 이렇게 나눴고, 제가 이제 한번 나누는데 분석을 했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유형에 맞춰, 요번 연도 기준에 맞춰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죠. 뒤에도 얘기했지만, 인고는 추세가 없어요. 1, 2년 그렇게 냈다가 또 교수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작년에 막 그 이상한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논문형 문제도 나왔고 뭐 초등형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기출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내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는 또 기출 문제를 내요. 올해도 모르겠어. 올해도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올해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올해 기준, 아니 작년 기준 가지고. 그래서 작년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다년간 이렇게 나왔던 유형들을 맞춰서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A형도 유형을 맞추고 B유형도 맞추고. 네. C유형과 D유형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거나 복수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 좀 풀어보면서 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학계나 출제자 성향 이런 것도 뭐 파악할 수 있고, 심심할 때는 다양한 교양서나 유튜브 같은 것들 이제 받으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잘 돼 있더라고. 아주 요즘에는 이제 심층적으로 돼 있어. 예, 그거 보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했고, 두 번째 이제는 임용 역사 기본서야. 네, 기본서. 뭘 책을 봐야 되냐. 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역교도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남색 책, 녹색 책, 파란 책. 이건 일단 3종 세트야. 꼭 보셔야 돼. 거기에다 갈색 책 같은 게 발췌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갈색 책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보시고, 교육과정은 꼭 보셔야겠죠. 교육과정. 교육과정. 네? 교육과정은 뭘 봐야 되냐? 이거 항상 문제. 일단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교육과정 역사 관련된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실제 교육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18년 수정이라고 하죠. 이 교육과정 내용이 나요. 목적, 성격, 그다음 평가. 근데 요즘에는 성취 수준이나 총론 부분 나오고, 올해는 이 교육과정이 딱 보니까 보통 매년 2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총론까지 합쳐 그 전공 B에 보니까 단독 그 보니까 4점 정도 되더라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역교동 부분은 남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 이름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요즘에는 학습 남색, 녹색, 파란이 이렇게 부르니까 책은 이름을 정확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는요. 예. 저도 익숙해져 갖고 이제 예전 책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예. 자, 그래서 요 책들은 꼭 필수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못 찾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밑에 제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 15년 개정, 18년 수정 교육 과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음. 그다음 발제도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노란 책인데 노란 책은 최근에 거의 안 보는 추세예요. 예전에 이제 사료 문제 가서 사료 모형해서 그거 관련된 나오는데 요 사료와 관련된 것들만 보시면 되고 요번에 평가책이 나왔죠. 평가책. 예. 그다음에 이제 검은 책인데 검은 책은 김한중 교수님이 쓴 건데 요거는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돼요. 요거 평가와 검은 책은. 그게 여기에다 이제 약간 플러스 된 게 구상책이에요. 요번에 구상책이 아니라 입론책이죠. 그 입론책인데 입론책은 거의 안 나왔다가 예, 나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걸 봐야 될 것인가 요즘에 그런 어, 역사의식 관련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수가 그냥 한 번 낸 것도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나왔다고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좀 이건 좀 두고 봐야 돼.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신종 사기라 해갖고 제가 이제 갖다 붙였어요. 신종 사기는 입론책, 그다음에 구상책, 그다음에 평가책, 탐구책 있어. 요 관련된 책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11.0에 보면 역교는 심화 교재가 있어요. 역교 심화 교재 그 앞에 그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해 놨거든요. 그거 참조를 해 주시고 평가책을 제외하고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록책 같은 경우에 노젠의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안 보는 게 이게 좀 약간 시간 낭비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데서 이상한 데서 골라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뭐 이론을 익히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그분은 시간 낭비한다 딱 생각해. 예. 진짜. 음. 자, 한국사를 보죠. 한국사. 자, 한국사의 필독서는 뭐냐면 교과서죠. 교과서. 예. 15년 개정 교과서. 그 다음에 7차 근현대사 이제 물었고 정근대 나누면 근현대사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그다음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좀 보세요. 요번에 이승만의 이제 뭐냐면 여수 순천 관련 사건 이후에 정치적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은 7차 근현대사 책이 나와 있어요. 천재교육인가? 네. 그래서 요 15년 개정 한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7차 근현대사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 심포세움에 이제 6권과 7권이 근현대사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는 사료 중심으로 없는 부분을 발제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까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시성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 시간 대비 성능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예. 그래서 요거는 사료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다음 정근대사를 뭘 봐야 되냐? 자, 정근대사는 15년 개정 한국사를 보지 마세요. 제가 딱 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이제 15년 개정 한국사는 그 8대2 비율로 해갖고 정근대사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그러면 역사 1, 역사 2를 본다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역사 1과 역사 2 파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교사용 교과서도 갖고 있고. 근데 볼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통만 봐도 돼요. 굳이 왜 이걸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천해야 되는 게 09년 개정 한국사 있죠. 한문 같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09년 개정 한국사는 어 그 5대5 비율로 정근대사와 근현대 비율로 했기 때문에 정근대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15년 개정보다 역사 1, 2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심부셈 1, 2권은 제껴두고 예. 상권이 고조사부터는요. 고조사, 그 다음 조선 전기, 고조 후기,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의 상권은 5권이야. 고조사와 조선사 공부할 땐 심부셈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통론도 보세요. 한국 통론. 한국 통론이 한물 강구 같지만 근현대사를 모르겠지만 정근대사 부분 한국사 통론에서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요번에 유황소 같은 것도 있죠. 한국 통론을 보셔야지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년 후 같은 경우에 인두세 관련된 내용도 한국사 통론에 있어. 예. 그래서 이거 그 자체가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뼈대 잡기는 중요해요. 한국사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나올 땐 뼈대 잡는 문제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 경향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예전의 책들을 저 안 냈는데 많이 새로운 책들 있죠. 예를 들어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양사 강자를 내는 식으로 요렇게 냈는데 요즘에는 인제 뭐냐면 다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왔어. 예. 한국 통론이나 서계나 음 이런 것들을 좀 내더라고, 예 많이.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한국 통론. 근데 요거는 근현대사는 볼 필요 없고 정근대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발췌도 가는 부분은 뭐냐? 일단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신부세미나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한국사의 구특가 식특이 있는데 이제 요걸 발췌도 하시면 되고, 한국사 구특가 또 사상사 뭐 불교 사학사 일제시대 같은 걸 이제 발췌하시면 되고, 다차오도 보시면 돼요. 다시는 우리 역사도 여기 집어넣으려다가 그냥 여기 집어넣는데 한국사 통론이 좀 괜찮아 갖고 다차를 뺐어요. 근데 다차오를 가지고 뭐 필독서 봐도 괜찮아요. 예. 요 기준도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 놓은 거니까 이걸 왜 나는 다른 책 보고 싶다. 예, 보세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합격을 장담을 못 드리죠, 그런 분들은. 예. 그리고 참고 도서는 뭐 각종 논문이라든지 심부셈 중에 1 권은 좀 그렇고 이건 판타지 소설문이고,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했는데 요거는 학계 통론하고 약간 뭐 거리가 먼 게 있으니까 그거 그래서 그 1-2 권은 그냥 그 참고만 해 주세요. 그냥 다만 이제 그 사료 있죠. 사료 부분만 좀 보고 한길인데 한국사 길잡이라고 하죠. 한국사 예전에 많이 봤어, 그 책을. 예. 그래서 한국 길잡이인데 근데 내가 요즘에는 거의 여기에서 나온 거 여기만 나온 거라고 투표 나온 문제가 없어요. 예. 기출 근거를 찾아서 보니까. 근데 은근히 이거 많이 본다고 막 올려 놓은 건데 이 한국사 길라잡이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장수상 길잡이야. 장수생들이 좋아해. 예. 예.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도 잘 나오는데 여기만 붙들고 공부하는. 그래서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되게 좋아할까 했는데 어떤 특정 강사분께서 요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수강생들이 그거 보고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있는데, 한국사 길잡이는 간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이 간점 관련된 묻는 문제가 요즘에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우리 역사 넷에 가서 검색해서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고 국편이 뭐 신편 한국사 이런 것도 이게 우리 역사넷에 가보면 검색해서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것 또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번에 이제 간세 개정 이후도 요런 국편이나 이런 좀 책에 돼 있죠. 물론 맞춘 분들 거의 없지만 예, 거의 틀렸을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기본서와 필독서 발제도 제가 이제 있고, 그다음 세계사 인제 좀 볼게요. 서양사는 일단 15년 개정 교과서는 다 보셔야 된다. 예. 그다음 지도서, 특히 서계를 보세요. 서계. 음. 서계 요즘에 인제 다시 부활됐죠. 서강자가 이제 뒤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책은 아주 발췌도 책이 많아요. 참고서 서양사 총론. 예. 저는 서양사 총론을 한번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잘 됐어, 정리가. 서계는 문장이 좀 네러티브인데 서양사 총론은 딱딱 떨어져. 그다음 서양사 강의는 이제 관점 이런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한 2-3 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양 중세는 예루살렘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어쩌다 이것도 2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는 문제야. 예. 요거는 인제 그 기출 중심으로 읽어 보시고, 최근에 부각되는 책이 사료를 읽는 서양사예요. 지금 한 3권 정도 나왔는데 요거 좀 봐 주세요. 이 사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보면 이제 서계를 보충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서양사 강좌. 서양사 강좌 작년에 좀 나왔죠.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 티라노스 기독교 정책이 나오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 제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그 미국 공화당이 이제 노예 정책을 폐지했다? 요 정도야. 근데 요거는 뭐 대충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인제 서양사 강좌 안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올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올해 서계 많이 나왔다고 내년에 서양사 강좌 또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보시면 안 되죠. 또 모르죠. 또 서양사 강좌 또 들고 와 갖고 낼지. 그러니까 다 보기는 그렇지만 서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양사 강좌 튀어 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형성평가 문제라든지 이걸 지금 작년부터 이제 서양사 강좌 강독도 하고 형성평가 문제도 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있는데 서양사 강좌에 보니까 이제 서계 이것만 봐 갖고는 안 되고 서계의 어떤 보충 조제는 딱 맞더라고. 왜냐면 서계에서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갔더라고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참고로서 이제 예전에 이제 노예제 관련 사료 있는 미국사도 한번 보시고 동양사를 볼게요. 동양사는 당연히 두 권이죠. 동계, 한의중, 예, 바이블이죠. 한의중. 예, 거기다 약간 추가하자면 15년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인데 요거는 제가 딱 지금까지 보는 근현대사 부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한중일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심원세기 조약이라든지 뭐 등등, 예, 동청철도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15년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요 수준에서 좀 더 어렵게 내요. 어렵게. 예, 어렵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상해 조기에 관련된 문제가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냈다. 교학상과 천재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냈다고 하는데 나 찾아봤어 한번. 근데 이거 보고 그 문제 풀 수 없어요. 솔직히. 약간의 단서는 있어도 이거 뭐 조기의 성격 변화라든지 조기의 지구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만 못 풀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걸 보고 단서를 잡아갖고 좀 심도 있는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효율적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 네, 요것도 항상 보셔야 되죠. 사료를 많이 넣으니까. 그것도 있고 강자중국사도 한물 간책이지만 근현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췌도 하고 최근에 부각된 거에 중국 근현대사죠. 삼천리. 5권 책.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신 그분이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안 나오실 거야. 네, 제가 제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실 건데 의외로 이제 삼천리 책을 이번에 냈더라고. 소도회나. 근데 이 책이 좀 약간 책이 내용이 많고 소도회 한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 삼천리 책 5권을 다 본다는 거는 진짜 그 자살행위죠. 예, 진짜 자살행위요. 그러니까 발췌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낸다고 해도 한두 문제 1, 2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당락에 큰 결정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한두 개 썼다고 해서 뭐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뭐 아트란스 중국사는 뭐 많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1번사를 보죠. 1번사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번사 최근 문제가 이상하게 이제 1번사 같은 경우에는 안 내더라고. 내더라도 이제 한중일 겹치고 겹다이 거쳐갖고 2점 문제? 이 정도 되는데 그냥 15년 개정 교과서 그다음 아트라스 1번사 정도만 읽고 그에 대한교과서 1번사, 영민수 1번사, 학업방 있는 참고를 하세요. 근데 1번사에 이제 투자 시간이 뭐냐면 그렇게 했고 기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쩌다 단독 문제 나오고 안 내는 거 기타사 비중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이제 2점짜리 문제도 간혹가 내니까 요걸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09년 뭐 15년 개정 교과서 받으시고 가끔마다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 그다음 사료 있는 서양사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기타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책을 더 보고 싶다. 말리지 않아요.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래를 읽는 한국 역사인가 뭐 이런 책도 이제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세요. 말리지 않은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책들 읽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 못해요. 예. 그래서 남들 보는 책들은 꼭꼭 보시고 뭐 내가 다양한 책을 통해서 어떤 상식을 넓히고 싶다. 그거는 합격한 후에 그렇게 하세요. 근데 현직 교사가 되면 또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보더라고. 1, 2년 지나면 다 까먹고 학교 생활에 치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심에 막 흔들려 갖고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임용 기본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 자, 뭐 임용 합격의 팁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지금까지 임용을 이제 뭐냐면 저도 임용 공부했고 임용 강의도 이제 했고 제가 언제부터 임용 강의를 했냐면 2002년부터 했어요. 2002년이 언제야? 아이고 벌써 20년이에요. 20년. 네, 20년. 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다. 그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 카페 만들 때부터 임용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인고생이었거든요. 인고생 하던 2년 동안 운영하다 카페 이제 그 학교에 가고 이제 쭉 이제 카페를 했고 원래 이 북소형 카페가 뭐 하는 목적이 제가 이제 인고 생활할 때 그 공부하냐고 이제 인고 강의하면서 이제 공부 좀 할 겸 그리고 자료를 뭐냐 나눠도 그 교재를 이렇게 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할 겸 해갖고 만든 카페예요. 원래 와자찌걸 그 밑에 게시판에 가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 예. 자, 그래서 일반 커뮤니티 카페하고 달라요. 이 카페 자체가. 어,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근데 저도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인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좀 몇 문제 한 문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 자, 공부할 때는 30% 벌써 70% 선택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상한 문제들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 안 돼. 그냥 쓸데없이 30% 빠져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용 공부의 목적, 합격의 목적이지 역사의 본질 아는 게 아니에요. 목적성 있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 뭔가 본질 있게 들어가고 뭔가 이걸 하나하나 뭔가 파헤치려고 하면 떨어져. 예. 그래서 넓게 얇게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합격을 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전혀 모르면 합격할 수 없지만 그 어느 그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합격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인고를 느끼면서 지식보다는 기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인고는 내보니까 한 2, 3년만, 1, 2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인고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거의 마스터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냐, 어떻게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집중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임용시험 종교가 아니에요. 특정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 믿고 따르고 하는데 그거 참 멍청한 짓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고는 복잡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단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해요. 예. 그 암기라는 것도 이해라는 것도 이 암기만 한 선에서만 이해를 해야지 막 거기 깊게 이해하고 하면 오히려 맞춤 문제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부담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못 푼서가 아니라 소도회나 그 다음에 뭐 간세법 개정 그런 것들, 간세 개정 이유 그것 때문에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 맞출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못 써서 떨어진 거다. 자기가 기본이 없어가고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레이하고 문제는 가감히 포기하세요. 어디 논문 이상한 데서 낸 거를 트라고 했는데 그걸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기본서나 기출주의 무시하고 잘 나오지도 않은 심화서나 남들 잘 안 보는 책들만 집중하면 장수생에 빠지는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한문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사유 전체 해석하지 말고 기출사유 뿌셈을 익히면서 그다음 문제 단서를 잡는 게 좋다. 배경 지식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 그래서 문제 단서와 조건을 파악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과 생각이 아니라 파악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과 생각이 출제가 생각하는 기본서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 생각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역경원 같은 데 문제 보면 자기식대로 그냥 기본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식대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점수 받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인고생대 해석이 중요한 게 기출 뭐 근거 인고생대 해석이 아니에요. 기출의 근거에 입각해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출 근거 찾아가지고 기본서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앞에도 언급했지만 작년 기출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다양한 유형에 대비를 해요. 올해 이렇게 나왔다 해서 내년에 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장담 못한다. 그래서 추세단감 없어요. 예, 인구에서는 추세가 없다. 그래서 단연간의 그 기출 유형을 공부해서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부 방법 순서를 보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북소형 교재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독학을 기준으로. 1단계는 이제 기본서를 다독을 하고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요정부터 익히지 말고 그 기본서 처음 들어간 기본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교과서나 지도서 읽고 기본 개론서도 읽고. 왜냐하면 강의를 들어도 자기가 본바탕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들어가는 거지. 아무 밑바닥이 없는 데서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사람이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다독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편을 돕기 위해서 제가 5편 진단평가나 6편 형성평가를 이제 뭐냐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스터디라든지 자기 혼자 비슷한 유형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더 추가하자면 뭐 암기 카드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답답형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서포트 줄 때 이제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그 서포트 회원에게 나눠 줄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걸 좀 뭐냐면 입수하고 싶으시면 여기 서포트 가입하시면 돼요. 이게 홍보인데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언급한 기출 문제만 들어간 2 편, 그다음 분석편, 그다음에 근거편, 그다음에 요 주체를 모는 9편. 제가 이제 9편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동 및 기출 주제에 근거해 내용을 조직하죠. 뭐 서브노트 방법도 있고 기존 자료를 편집하는 것도 있고요. 기본서 줄치기.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게 이제 제일 시성비가 있는 것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서를 줄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찾은 것들 보충할 것도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암기죠. 암기. 암기는 7월 8일 달부터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면 실전 문제 풀기.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뭐 총괄 평가, 모의고사 이렇게 다 파일을 공개를 해 놨어. 그리고 문제풀이 스터디 활용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용 시험 문제를 풀 때 인제 요령 익히기,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자신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인제 침착해서 문제를 통독해서 풀기. 통독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읽고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왜냐면 좀 읽다가 '이거 내가 아는 문제다.' 하면서 그냥 쓰시는 분도 있어. 예. 그럼 틀려요. 예. 왜냐면 이게 두 개를 물어보는지 세 개를 물어보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답을 써 놓고 심리에 썼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 의도가 아니야.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 보세요. 예. 통독해서 전체 지문을 예문까지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문항과 점수 파악하기. 예를 들어서 세 문항을 지금 네 문항을 물었는데 세 문항만 생각하고 세 문항 썼다. 그럼 1 점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령은 제가 인제 저도 4 번을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그걸 경험해서 얘기한 건데 처음 썼던 답안이 80% 맞더라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려. 어쩌다 한두 번 맞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는 답안을 수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 답안이 의외로 맞아요. 예. 불안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다 꼬여서 생각하고 하면 의외로 이 답안은 틀리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공부 방법 순서는 제가 그냥 뭐냐면 생각한 거고요. 그 외에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예. 한 가지 공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00 명에겐 100 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고 지어낸 맞이에 제가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에 맞는 공부 방법 채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 방이 있어요. 합격 수기 가 보시면 합격 수기 되게 많거든요. 그 밑에 첨부 자료도 많고. 그래서 카페에 가 보시면 뭐 처음 하신 분이 "공부 방법이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거 많더라고. 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냐. 합격 수익이 다 있는데 다년간의 노하우가 거기에서 물어봤자 답변하는 건 합격 수익 안에서만 답변한 거예요, 대부분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카페 합격 수익에 가 가지고 한번 일독을 하면서 좀 파악을 하세요. 예. 그래서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자료를 기존에 그 카페에 있는 자료나 합격수를 이용하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자 그다음에 인제 북소년 서포트즈인데 제가 인제 그 북소년 서포트즈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8년 전부터 운영해 왔고 인제 지금 8기 북소년 서포트즈인데 제가 인제 공지에도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북소년 서포트즈에 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교과서 기본서 그런 자료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문제, 새롭게 만든 평가 문제, 그다음에 요번에 15년 개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암기 카드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들 수 했고 뭐 돈 가입 조건은 뭐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오셔 가지고 어 북소형 강의 기본서 요번에 교과서 강독 강의를 그냥 한 달에 3번 정도 쌍방향 강의에 참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신청 받으시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에 달았거든요. 요 링크 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요 수강 인증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강 인증 번호예요. 자, 몇 번이냐면 56번이에요. 56번. 네, 적어줄게요. 56번. 첫 번째 파일, 강의 파일 56번. 수강 번호 다 적으셨죠? 예. 그래서 그 수강 번호를 밑에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수강 번호는 나중에 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 방법인데 물론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기출문제 분석을 쭉 했어요. 10년이 아니지 거의 20년 넘게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그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기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시려고 이제 근데 기출 분석할 때 꼭 보면 어떤 특정인, 뭐 특정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종교를 믿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이런 분들은 그냥 그 교회나 이런 데 가세요. 그냥 산에 가시거나 절에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또 지통인데 지통은 내가 몇 번 이제 말했지만 지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론 지통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도 없는 지통이 있어. 그 의도가 분명치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도 없거나 이런 지통들은 누군가 그걸 왜곡했다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거짓 유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지통 가지고 무슨 뭐냐면 이게 기출의 답안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저도 이제 게시판에 그걸 몇 번 적었는데 지통이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지통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지통을 통해 답이 이거다고 하면 그러면 기출문제 그 끝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그 지통만 알고 이제 딱 끝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할 땐 예상 답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상 답안 관련된 주제들이라든지 분석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해. 분석 내용도. 왜냐하면 다음에 문제 낼 때 교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주변에 내거든. 그러니까 답을 안다는 거는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이제 지통을 근거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좀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통도 남들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근거가 없는 지통은 받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역사 사실과 출처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팩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통을 이제 받았을 때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다는 거지. 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 목적이 단순히 오답이나 답을 아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야. 어, 기출 주제나 분석 내용을 해갖고 찾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점. 그리고 이들 바탕 임용공을 내용 조직하는 데 있는데 기출을 공부할 때 답이 오답 여부 파악하거나 그 다음에 예상 답안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제대로 기출문제 분석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기출할 때 그 당시 오답과 정답이 왜 오답이고 정답인지 그리고 예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돼. 예문 자체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개동한 국서가 한번 예전에 10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예문 따갖고 14년에 그대로 물어봤어. 예.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도 잘 읽어보셔야죠. 의상의 하우밀승 법궤도 그 책 내용이 예전에 92년도가 95년도가 이렇게 기출이 나왔다가 이 16년 17년도인가 15년도 기출인가 그때 그 의상에 쓴 책 이름을 써라 이게 나왔거든요. 하우밀승 법궤도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져면서 이제 공부를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제 뭐냐면 21년도 기출 문항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소개해드렸고 공부 방법이나 간단한 기출 문제 분석 방법들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곧바로 이제 북소년 그 강의라든지 교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예.